카이스트의 김탁권 교수입니다. 먼저 2020년 디지털 포럼 트윈 포럼을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디지털 트윈 동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디지털 트윈 역사와 간단한 정의로부터 마지막에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 디지털 트윈이 개념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1970년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이 아폴로 13호의 설계 문서가 이 시스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우주선을 제작을 해서 실제 우리의 그 우주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15개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해서 이 시뮬레이터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제작해서 우주인들이 실제 달에 가기 전에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33만 킬로 정도 떨어진 이 거리에서 디지털 트윈과 실제 우주선이 분리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우주선이 우주에 가서 달에 착륙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주선의 그 파워 시스템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실제 있는 우주선하고 우주선의 디지털 트윈 버전인 시뮬레이터를 페어링으로 운영, 이때는 페어링이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썼습니다. 페어링으로 운영을 해서 지상 통제실이 통신 수단이 돼서 달에서 지금 현재 고장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상 통제실로 보내고 지상 통제실에서 이것을 시뮬레이터에 입력을 해서 분석해서 뭘 찾아내느냐 하면 고장 원인을 찾아내고 이 고장 원인의 실제 복구 방안을 지상 통제실에서 우주선에 전달을 해서 무사히 복구를 하고 임무 수행하고 귀환을 했다는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기술은 실제 1970년보다 훨씬 이전에 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학회가 설립된 것은 1952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야의 기술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쭉 활용을 했고 대표적으로 기록적으로는 아폴로 13호의 이런 실제 우리가 지금 하는 디지털 트윈의 원형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냥 왜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은 실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하나 붙여진 겁니다. 2011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디지털 트윈의 이름을 처음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그리브스 교수라는 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에서 제품이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면서 운영되고 유지보수되고 그 다음에 폐기되고 이거를 우리들이 제품의 수명 주기라고 합니다. 이걸 잘 관리하려다 보니까 실제 왼쪽에 있는 이 제품하고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하고가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실제 제품에서의 데이터를 주면 디지털 트윈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품 수명 관리에 이상적이다 해서 이때는 아이디얼 컨셉션 아이디얼 포 PLM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 이게 획기적으로 개념이 확장돼서 이 모델 이름을 인포메이션 밀러링 모델이라고 부르다가 이건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디지털 트윈이 개념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구현하고 실제 사용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자기가 하는 디지털 트윈이 뭐다 하는 것을 소개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일 첫 번째 소개는 디지털 트윈을 인포메이션 컨스트럭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인포메이션 컨스트럭트 굉장히 추상적이죠. 또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매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피, 레플리카, 레프리젠테이션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 인포메이션 컨스트럭트의 대상이 우리의 실체계고요. 인포메이션 컨스트럭트가 디지털 트윈인데, 이 실체계를 보면 그리브스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생산 시스템 쪽에 Manufactured Product 이거를 디지털 트윈의 대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 혹은 컴포넌트 시스템, 그 다음에 피지컬 시스템, 심지어 디바이스가 디지털 트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피지컬 엔티티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다양하게 물려지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때 우리의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대상이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의 활용 방안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실체계를 복사한다는 뜻이고요. 대상 시스템도 대상 체계도 간단한 디바이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덕트 제품도 있고, 거기에는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 개념을 보게 되면은 디지털 트윈과 실 시스템, 이걸 피지컬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연동이 돼서 실제 운영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면 그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자가 what 질문이라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그러한 실체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필요하면 최적화 같은 방안을 실제로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의를 요약하게 되면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의 복제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복제본. 그래서 복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의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이것의 운영 개념은 보신 대로 실체계와 디지털 트윈이 동기화가 되고, 동기화가 돼야 되는 이유는 실체계의 기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면 데이터가 달라지면 데이터, 보건 기능이 달라지면 기능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진화적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실체계하고 컨시스턴트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의 주요 목적은 앞서 축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체계에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디지털 트윈이 도입이 필요 없는데, 실체계에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실체계 대신 사용하는 가상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이 실제 실체계의 수명 주기와 동기가 돼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 한 가지 예로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어떤 모양으로 실체계와 동기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의 실체계는 항상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유지보수가 되고 나중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하고 같이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프로토콜입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이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실제 앞 단계는 이 시스템을 건축하는 단계죠. 스마트 시티를 건축하는 단계고,
뒷단계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의 그 디지털 트윈은 실제 시스템이 존재할 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에도 설계문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시스템이 건설이 되고 건설이 된 이후에는 이 디지털 트윈과 실제 시스템, 이 경우에 스마트시티가 이제 페어로, 한상으로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 이 스마트시티의 건축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냐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고요. 건축용인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실제 구축된 스마트시티의 설계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서비스용인 경우에는 스마트시티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필요하다면 고장을 진단하거나 혹은 최적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디지털 트윈이 사용되고,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와 연동이 돼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대로 디지털 트윈과 실체계, 피지컬 트윈은 이렇게 페어로 존재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상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가상 실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자체는 전혀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없지만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비주얼리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 가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출하는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가상 체험 장비라든지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량이 되고요. 또 디지털 트윈을 실제에 인베드 시켜서 실체계에 루프에 집어여 가지고 실체계를 제어하거나 최적화하는 것을 실시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세 가지를 각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첫 번째의 그 부분이 AI나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VR이나 AR 분야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표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분야는 이 CPS라고 하는 제어 시스템 분야입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특별히 그림에서 보신 대로 실시간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루프가 있어야 되고요. 이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 실제의 제어 시스템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고 보통 CPS라고 합니다. 이 CPS로 응용될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실시간성은 우리가 막연하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응용에 따라서는 실시간성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마이크로 세컨드로 될 수 있지만 어떤 의사결정에서는 뭐 며칠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정책 반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관련 지원 기술 분야가 같이 디지털 트윈 활용에 도움을 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의 기술 전망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이 기술을 전망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통 기술 분야에서 많이 레퍼런스를 하는 게 국제적인 기술 전망기관인 가트너사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가트너사의 자료는 매년 발표를 하고 기술마다 여러 가지의 필요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2019년, 20년도에 같은 회사의 기술 발표 자료를 모두 리뷰를 해서 요약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디지털 트윈 포함 기술로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 해서 서비스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세 번째는 IoT에 대한 겁니다. IoT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앞에서 말씀대로 실시간 내 어떤 대상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같은 회사에서 기술 하이프 사이클을 해서 가로축을 여기 있는 대로 기술 촉발 단계, 기대 정점, 실망 단계, 실망도 아니라 너무 나와서 사람들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차분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안정 단계, 이런 5개의 단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실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디지털 트윈에 포함된 기술 분야가 첫 번째 나온 거에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실망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리포트를 보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는 2019년에서는 실망 단계에 있다가 2020년도에는 이해 단계를 이렇게 갔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내놓는데 제가 그걸 다 이제 분석해서 다시 모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이프 사이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안정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2020년도의 기준으로 안정 단계에 도착하는 시간을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서는 2020년 기준 2에서 5년 사이에 안정 상태에 도달한다고 예측을 했고요.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도 2에서 5년 사이에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IoT 분야에서도 2019년도에는 조금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막 환멸을 느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가 다시 이해를 하고 하는 단계로 적어들었고요. 이해 단계를 인라이트먼트라 해서 좀 우리가 계몽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해 단계가 보게 됐고, 안정 단계는 2020년 기준에서 짧게는 2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의 안정대에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제조업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제어를 하거나 최적화할 때 쓰는 기법이죠. 그것도 2020년도에 이해 단계를 거쳐서 2025년까지는 안정 상태로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회사의 기술 예측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술 예측을 하면서 실제 그 안에 들어간 요소 기술, 디지털 트윈이다, 머신러닝이다, 빅데이터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넣어야 됐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맥켄지사가 2015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거기 보면 디지털 트윈 도입에 따른 2025년에 경제적 부가가치의 추정치를 조 달러 단위로 낸 겁니다. 실제 그 예측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최대 11조 달러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예측이 되어 있고요.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의 활용 분야하고 실제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디지털 트윈의 그 활용 목적이 시스템의 스마트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마트는 도대체 어떤 거냐? 스마트의 정의는 미국의 과학재단에서 정의하는 스마트의 정의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일단 감지를 해야 되고요. 자동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동으로 교정을 하고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네 가지가 자동화될 때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과학재단, 보통 우리가 NSF라고 그러는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 재단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트윈의 활용은 우리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도대체 그 시스템이 뭐냐고 했을 때는 산업 쪽에서는 제조 시스템이나 생산, 물류, 식물 공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공공에서는 교통, 교육, 금융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의료에서는 진단이나 인공장기, 가상수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환에서는 안전점검이나 피해분석, 대피훈련, 국방에서는 군사훈련이나 국방분석, 장비 획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보다도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보려면은 시스템이 뭐냐를 보면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세 가지라고 미국방 표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통 3P라고 하는데, 한 개는 프로덕트, 제품이나 자산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people,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운용이나 서비스 기술,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3P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게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이 조합은 마음대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의 디지털 트윈은 당연히 각각의 P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필요하고, 사람의 의사결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도 필요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3P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용되듯이,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도,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도 디지털 트윈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축될 수도 있고, 독립적인 디지털 트윈이 여러 개가 임의로 조합이 돼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 트윈의 구축 사례를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아주 다양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한번 보게 되면, 제일 작게는 실제 자산, 여기서는 지금 풍력 발전 장비입니다. 실제 자산을,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산 디지털 트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하고 왼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보 주고받는 시점이냐 혹은 직간접성을 가지고 정보가 온라인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사람이 가져가서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이라고 했고요.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에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공장에서는 실제 공장과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연동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제어라든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이 되고요. 조금 더 스케일이 넓어지면 우리 제주같이 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서 실제 도시하고 실제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상화시켜서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윈을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사례가 실제 이제 구축이 됐는데요.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게 예가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의 함베르크 공장, 이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 팩토리로 유명한 공장이고요. 실제 자산에 대해서는 GE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의 자산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의 특징은 모두 다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다스오가 가지고 있는 3D 익스피리언스라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이 플랫폼의 기본은 비즈니스 문제를 모두 다루는 건데, 특히나 3D CAD하고 CAD에 관련된 비헤이비어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된 플랫폼은 마인드스피어라고 하는
IoT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으로 IoT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멘스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제품의 디지털 트윈은 이것도 IoT 플랫폼인데 프리딕스라고 하는 G사의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당연히 스마트시티인 경우에는 도시개발 관리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이 좀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명 관리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제품 수명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효과도 상당합니다. 이 스마트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고 재난이나 교통이나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실제로 이 함베르크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을 결과가 75%의 자동화가 형성되었고요. 만개 중에 11개 정도의 불량률을 낼 만큼 생산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 GES의 디지털 트윈도 실제로 2016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제품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한 3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이 실제 시스템을 복제를 한다고 했는데 뭘 복제하느냐를 보면 실제 제일 간단히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고요. 왜? 실제 시스템하고 데이터가 똑같으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 또 한 사람은 이게 실제 동작하는 규칙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디지털 트윈은 빅데이터나 IoT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 되어 있고요. 지형이나 공간 정보를 가지고 하는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많이 보는 공간 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고, 또 기능이나 행위를 복제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저기 왜 세 개냐? 세 개를 각각 디지털 트윈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들을 각각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IoT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첫 번째, 실체계의 지형 공간 형상 정보가 전혀 눈에 안 보여 답답하다는 겁니다. 시각화가 안 돼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요. 둘째는 실체계에서 어떤 것을 바꿔가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실체계에 바꾸는 것을 실험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정보만 가지고 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들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한계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연동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개를 연동하고 또 이 두 개를 연동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뭐가 됩니까? 목적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IoT를 가지고 실체계와 연동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잘 쓰고 있다. 그럼 오케이. 근데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지형이나 공간 정보나 사물의 형상 정보를 붙여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구성 요소가 실제로 이제 세 가지라는 것을 금방 말씀드렸고, 이 실체계 디지털 공간 정보도 목적에 따라서 GIS만 사용할 수도 있고 BIM을 사용할 수도 있고 3D CAD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세 개 중에 임의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계의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든지 데이터 모델이 실제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요. 실제 디지털 트윈은 이것들을 묶어서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디지털 트윈이 뭔지 전혀 감이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은 제가 디지털 트윈을 여러분이 다 쓰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디지털 트윈이 랩입니다. 랩이 어떤 겁니까? 실시간 교통 정보가 있죠. GIS, GPS를 통해서.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있고 GIS가 잘 나와 있습니다. 랩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을 예측해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랩이가 가장
훌륭하고 쉽고 우리가 많이 쓰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는데요. 수원 행궁동에 실제 미세먼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기술로서는 이 빔 정보에 대한 거하고 GIS에 대한 거, 객체 모델, 그 다음에 실제 유체역학 방정식인데요.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이 들어가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행궁동에서 푸른색은 이제 건물에 가려있는 경계 조건이고요. 나머지는 개활지인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통로를 뚫기 위해서는 건물의 위치를 어디다 두면 좋고 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훌륭한 디지털 트윈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다양한 그 디지털 트윈이 있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신 대로 단독으로 쓰는 거하고 결합해 쓰는 거하고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세 개를 모두 결합했을 때는 굉장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서비스 수준으로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은 이 러셀 교수가 정의한 것에 의하면 간단하게 데이터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그 다음에 지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정보 서비스는 무엇이 기준입니다.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지식 서비스는 어떻게 되느냐를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고, 지혜 서비스는 왜라고 하는 것을 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실체계 운용 데이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체계와 연동이 돼서 AI 도구를 만약 사용하게 되면 정보 서비스와 아울러 정보를 스트럭처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구하면 지식 서비스까지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지식 서비스가 룰 기반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계의 공간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실체계하고 연동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오프라인이냐? 실체계의 변화를 IoT 등으로 바로바로 알 수는 없지만 뭐 변하는 것은 사람이 가서 확인하든지 해서 오프라인으로 변화를 가지고 와서 실체계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름이 공간 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정보 서비스밖에 못한다. 그게 뭐냐? 무엇이 어디서 이런 서비스, 언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체계의 객체 행위 모델을 가지고서는 오프라인으로 실체계를 연동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연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앞에서 말한 서비스 수준을 시스템 공학에서 업무로 보게 되면 정보는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 지식은 예측이고 지혜는 진단이나 최적화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노후화된 건물 추출한 서비스를 한다면 필요하면 IoT와 공간 정보 정도가 필요하고 정보 서비스 수준에 살 수가 있고요. 3D 지원 보건 서비스라고 하면 IoT 데이터 혹은 카메라로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지식 서비스 정도. 재난 골든 타임 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것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IoT, 그 다음에 어디서 재난이 발생했냐는 공간 정보, 재난이 발생하는데 어떤 시간까지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골든타임 확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가 되면 세 개를 다 이용하는 지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지털 트윈의 개발은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모든 선진국에서는 모든 디지털 트윈이 플랫폼으로 앞에서 보여준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플랫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요. 플랫폼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대상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서비스 목적에 달려있고요. 이거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개발 환경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이 서비스를 목적에 따라 가지고 컨텐츠를 바꾸면 새로운 디지털 트윈이 탄생해서 실체와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각각 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단 말이죠. IoT나 AI 플랫폼, 모델링 시뮬레이션 플랫폼, 지원 공간 정보 플랫폼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한 개의 플랫폼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을 우리가 묶어서 서비스할 때는 이걸 묶는 표준을 가지고 플랫폼을 묶고, 이 플랫폼을 묶을 때 같이 공유한 데이터를 정의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을 제가 POP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오브 플랫폼즈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되고, 실제 디지털 트윈의 객체 모델, 다시 말하면 여러 플랫폼이 공유하는 객체 모델은 응용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게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스마트 시티의 경우에는 ISO 3018이라고 하는 데이터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스마트 시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된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만드는 표준화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모델이 온토로지 기반으로 나와 있고요. 또 영국의 내셔널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것들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을 영국에서 내셔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요. 에코시스템 오브 디지털 트윈스 이렇게 해서 디지털 트윈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를 조금 예측해 보게 되면요. 디지털 트윈이 지금 향후 한 5년 정도까지는 인프라 부족으로 데이터 수입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가게 되면 가용 데이터가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활성화될 거로 예측이 되고요. 플랫폼 적용도 현재는 주로 개별 플랫폼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조금 느슨하게 연결이 되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하는 그런 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POP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연동이 되고 연동되는 모델 사이에 데이터도 표준화되는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나 투자 대상도 향후 5년 이내는 여러 가지 기술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공 사례 중심으로 발전할 예상이 되고요. 한 10년 정도까지 가면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안정성이나 실패 부담 면에서도 향후 5년 이내는 안정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왜? 기술이 완전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하고 무관한 그런 것과 실패에도 좀 부담이 적은 그런 문제를 중심해서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10년까지 가게 되면 안정성이 보장된 기술이 등장을 하면 이걸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공격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중점 분야를 보게 되면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제조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제조업이나 스마트 시티 같은 지원 공간 정보 중심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거나 이 구축된 것들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 사이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정성이 보장된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자율주행 같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디지털 트윈, 우리 가지고 있는 심장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식물 공장 같은 그런 지금까지는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개발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산업의 시장 창출 효과를 나타낼 게 예상이 되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게 나오느냐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데이터 거래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이 가능하다고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이게 불쏘시개가 성공하게 되면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할 때 이 데이터가 뭘 하느냐 했을 때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실제 이샘플을 보여줌으로써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디지털 트윈의 동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